며느리는 제가 평생을 아껴온 낡은 항아리를 고물상에 버렸습니다. 그저 낡고 볼품없는 항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열쇠였다는 걸 그녀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뒤늦게 그 가치를 알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며느리 앞에서 제가 내린 마지막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어김없이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항아리를 닦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그저 낡고 볼품없는 백자 항아리였지만 그녀에게는 먼저 떠나보낸 남편의 체온이자 함께 보낸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거친 세월에 빛이 발했어도 그 안에 담긴 남편의 영혼은 여전히 맑게 빛난다고 순자 할머니는 굳게 믿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항아리 표면을 스칠 때마다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김지영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브랜드로 치장한 그녀는 이 낡은 한옥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손길이 머무는 낡은 항아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님, 또 그 고물단지 붙들고 계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물단지라는 날카로운 단어가 순자 할머니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아내의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손님이라도 오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건 좀 버리세요. 집안격 떨어져요. 지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항아리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낡고 추한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아가, 이건 내 아버님의 혼이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 이 시대에 그런 낡아빠진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가 사람 불러서 집안 싹 다 정리할 거예요. 어머님은 하루 친구분 댁에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알아서 깨끗하게 치워드릴 테니. 깨끗하게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지영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린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차마 아들. 내외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항아리만 다시 한번 쓸어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분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세요라며 상냥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머니의 시선은 항아리가 놓인 툇마루를 향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죠. 할머니의 모습이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김지영의 얼굴에 걸려있던 상냥한 미소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냉혹한 결단력과 일말의 경멸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것은 청소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고물상 트럭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될까? 어머니가 아시면.
남편 이민준이 우물쭈물하며 말렸지만 지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다 어머님을 위한 일이야. 저런 낡은 것에 집착하시는 게 정상으로 보여?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드려야지. 지영은 남편을 날카롭게 쏘아붙이고는 직접 툇마루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두 팔로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라도 하는 듯 인상을 쓰며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평생을 소중히 여겨온 순자 할머니의 보물이 지영의 손에서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이것 좀 빨리 실어 가세요. 지영은 항아리를 고물상 주인에게 넘기듯 던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항아리는 다른 쇠붙이와 헌 가구들 사이로 아무렇게나 처박혔습니다. 그 순간 항아리가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고비는 넉넉히 드릴 테니 최대한 멀리 눈에 안 띄는 곳에다 버려주세요. 지영은 지갑에서 빳빳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고물상 주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한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트럭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영은 후련하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집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아리가 사라진 텅 빈 툇마루를 보며 그녀는 비로소 완벽한 공간이 완성되었다고 여기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혼과 한 여성의 인생이 통째로 실려나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항아리가, 남편의 분신 같던 그 항아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버린 툇마루는 마치 할머니의 심장처럼 뻥 뚫려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가, 항아리, 내 항아리가 어디 갔느냐? 목소리는 가늘게 떨려 나왔고 손끝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던 김지영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 안부를 묻는다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기 흉해서 깨끗하게 치웠다고요. 치웠다는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순자 할머니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주는 죄책감에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도 위로도 할 수 없는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거나 며느리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을 망연히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부가, 인생의 전부가 속절없이 뜯겨나간 것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었습니다. 그 어떤 절규보다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님, 겨우 항아리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나중에 더 비싸고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지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낡아 빠진 고물단지 하나에 유난스럽게 구는 모습이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위로 아닌 위로는 할머니의 무너진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낼 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밖에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미 가족의 관계는 깨진 항아리처럼 다시는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항아리가 사라진 집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식사도 마다하고 방 안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그 침묵은 집안의 공기를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저러실 건데? 겨우 고물단지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을 죄인으로 만드시잖아. 김지영은 값비싼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슬픔은 이해할 수 없는 히스테리이자 자신을 향한 유치한 시위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이민주는 아내의 날선 말과 어머니의 깊은 침묵 사이에서 그저 무기력한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켜놓았던 거실의 대형 TV에서 요란한 효과음과 함께 저녁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서울의 한 고물상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발견되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 다랑아리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다랑아리라는 말에 지영의 고개가 무심코 TV를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그녀가 직접 들어다 트럭에 던져 넣었던 바로 그 항아리가 환한 조명을 받으며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흠집과 먼지투성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은은하고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죠. 보름달처럼 둥글고 우윳빛처럼 부드러운 색감. 완벽합니다. 이 정도의 작품이라면 감정을 맡은 고미술상 최경민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실의 모든 시간을 멈춰버렸습니다. 국보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추정가는 최소 300억 원 이상입니다. 300억. 그 숫자가 지영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순자 할머니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드러난 순자 할머니의 눈은 TV 화면 속 항아리와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려버린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혼이라 여기며 끌어안았던 그것이 이제는 3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거실. 두 여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한쪽은 경악과 탐욕으로, 다른 한쪽은 슬픔과 환멸로. 집안의 공기는 그 순간 영하로 떨어져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끝나고 다른 광고 영상으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여전히 꺼진 화면 같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광기 어린 웃음소리였습니다. 하하. 300억. 여보, 들었어? 300억이래.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충격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엔 오직 이글거리는 탐욕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옆에 앉은 남편 민준의 팔을 붙잡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냉정하고 세련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정신 차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은 거냐고.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곧장 시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까는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이번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 초점 없이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지영은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뉴스 보셨죠? 저거 우리 거잖아요. 원래 어머님 거였잖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고 손톱은 할머니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돈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고 추악한 욕망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장 방송국에 전화해서 우리 거라고 말해야 해요. 아니,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하나? 고물상 주인이 못 돌려준다고 버티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증인이잖아요. 아버님 유품이라고 평생 간직해온 거라고 빨리 말해야 한다고요. 뒤따라 들어온 아들 민준이 기겁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어머니 놀라셨잖아. 하지만 지영은 그런 남편을 짐승처럼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좀 빠져 있어.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도 남을 돈이야. 그런데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그 순간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300억이라는 돈 앞에서 이성을 잃고 날뛰는 며느리의 추악한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도 어머니도 지키지 못한 채 무력하게 서 있는 아들의 비겁한 모습.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절규가 클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더 깊은 환멸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지영의 광기 어린 절규가 정점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어깨를 붙잡고 있던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떼어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던 지영의 고성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깊은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혼이라 여겼던 항아리의 가치가 아니라 눈앞의 자식들의 민낯이 얼마짜리인지를 똑똑히 확인한 눈빛이었죠. 나지막하지만 그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위험이 담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 하거라.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지영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의 말은 지영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항아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미치셨어요. 지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300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겠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그 항아리를 하찮은 고물이라 부르며 대문 밖으로 내던진 그 순간 그것은 이미 나와의 인연도 내 아비의 영혼과도 모두 끊어진 게다. 내 손으로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가 되어 며느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이 300억의 가치를 가졌든 3천억의 가치를 가졌든 너희들의 더러운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버린 돈에는 내 손을 담그고 싶지도 않구나. 그 말을 끝으로 순자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꼿꼿하고 단호한 뒷모습은 돈 따위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영원히 닫혀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여세요. 제발요. 지영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300억이라는 신기루는 그녀의 눈앞에서 그렇게 산산조각 나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지영은 이대로 300억을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에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자기 것이라 소리치고 경찰서에 가서는 고물상 주인을 절도범으로 신고하는 등 온갖 추태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증거 하나 없는 그녀의 절규는 그저 돈에 눈이 먼 여자의 허황된 망상으로 취급받을 뿐이었죠. 결국 가는 곳마다 망신만 당한 채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 이민준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그때 말렸어야지. 당신이 남자답게 어머니를 설득했어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핥히고 비난하며 집안은 부서질 듯한 고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낯선 남자 박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집안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순자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돌아가신 박영수 스승님의 마지막 제자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제자라는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제자까지 두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훈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감싸인 무언가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스승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정훈은 싸늘하게 식은 방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뉴스에 나온 그 다랑아리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스승님께서 진짜와 똑같이 만든 가짜입니다. 순간 집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지영과 민주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남편은 이름 없는 도공이었지만 실은 국보급 문화재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진짜 다랑아리를 손에 넣게 되었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똑같은 가짜를 하나 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한 채 가짜를 곁에 두고 사람의 마음을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사람의 탐욕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스승님께서는 언젠가 이 가짜가 세상에 나가 큰 소란을 일으킬 것을 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의 끝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마친 정우는 조심스럽게 들고 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뉴스 화면 속 항아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장엄한 기품을 뿜어내는 진짜 다랑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영롱한 자태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진짜 영혼이 담긴 그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음을,
주름진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은 진짜 다랑아리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제자 박정훈과 함께 직접 최경민 감정사를 찾아갔고 진짜의 위험 앞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세상의 모든 관심은 이제 진짜 항아리의 주인인 박순자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백 개의 렌즈와 마이크가 그녀의 작은 몸을 향해 있었습니다. TV 생중계 화면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지영과 이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제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카메라 앞에 선 할머니는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영혼을 대신하여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랑아리는 제 남편 박영수가 평생의 혼을 바쳐 지켜온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아 어떻게 세상과 나누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고고하고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다랑아리를 제 남편 박영수의 이름으로 국가문화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부디 이 아름다움이 저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숙연함과 감동으로 물들었고 이내 존경의 의미를 담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TV로 이 모습을 보던 김지영은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대로 소파 아래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300억은 한 줌의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고요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남편이 생전에 당신을 닮았다며 만들어준 작은 들꽃 화병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할머니의 얼굴 위로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든 미소가 잔잔히 번져나갔습니다. 그녀는 300억이 아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남편의 마음과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